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망가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부러 망가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재밌는 그분의 사연 때문에 그분과의 통화 내용을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진짜로 망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확실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몇 편 연달아서 방송을 했더니만 야, 이 새끼야, 그거 안 어울려, 이러는 분이 좀 계셔서 오늘은 오랜만에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가벼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께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닌 게 확실하고, 또 해병대 출신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결코 웃어버릴 수만은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오늘 제 복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의 해병대 이렇게 앵커가 붙어 있고, 이쪽에 태극기도 붙어 있습니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벨크로, 아니 우리말로 찍찍이, 이게 있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찍찍이. 80년대 포항 1사단 IBS 기습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 찍찍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휴가 나갈 때 차고 나가는 손목시계, 그 시계줄에 이 찍찍이를 붙였습니다. M16 탐포에서 나오는 헝겊으로 시계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찍찍이를 붙여서 평소에는 시계가 안 보이지만 시계를 볼 일이 있으면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21시 순검 시간이로군, 그러면서 사회 친구들한테 폼 잡던 그 시계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붙여주던 그 시계, 이런 시계를 차고 나가야 사회에서는 좀 먹어줍니다. 얘가 해병대에서 맨날 밤에만 특수작전을 하다 보니까 시계바늘에 있는 그 작은 야광 물질까지도 가리려고 해병대는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구나, 얘는 매일 밤 오리발 차고 원산항 남포항을 들락거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야, 술 더 먹어, 안주 챙겨 먹어, 더 먹어, 뭐 그러겠죠. 그러면 술 취한 척 하면서 이런 노래도 한 곡 불러줘야 되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보드 타고 나는 간다, 저 멀리 대보에는 불빛만 나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 기다린들 무엇하나, 내 전우와 사간 파도는 말이 없다, 이러면서 테이블에 이렇게 머리 박고 슬픈 척 하면서 이러는 거죠. 오늘 노래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근데 방금 노래 가사에서 저 멀리 대보에는 불빛만 아련한데, 이 대보라는 지명은 저희 때는 토끼꼬리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호미곶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 꼬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입고 있는 이 빨간 잠바, 찍찍이, 여기 이 벨크로, 이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어디서 샀냐? 해병대는 웬만하면 돈 주고 뭘 사는 걸 거부합니다. 저는 이 옷을 엊그제 해병대 창설 제 74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바했습니다. 후암동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사진 보이시죠? 전부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전임 해병대 사령관 두 분을 포함해서 아주 높은 분들에게만 그날 비가 와서 그런가 이 옷을 나누어 줬는데 초대받지 않은 저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옷은 그날 행사가 끝나면 반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시제품인 모양이에요. 나중에 대량으로 만들겠죠. 어쨌든 저한테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저는 한 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긴바이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작물이네요. 훔친 물건. 뻥쳐한 놈 같으라고. 세빈 물건을 이렇게 버젓이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면 그게 나 잡아가시오 이 뜻이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벗겠습니다. 이 등짝에다가는 ROK MC 이렇게 베테랑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 보이시죠? 그럼 이건 짱 박아두고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올해 60대 후반인 분이 남자입니다. 이분의 자동차에는 해병대 엔카, 대한민국 해병대 뭐 이런 부착물들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뒷머리, 옆머리 이걸 전부 바리깡으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윗머리만 남겨둔 일명 상륙 돌격형 머리. 그럼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분이 과거 수십 년 전 어디서 군대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해병대, 2번 공군, 3번 HID, 4번 육군 방위. 한번 맞춰보시죠. 이 자식이 문제도 문제 같은 걸 내지. 그딴 걸 문제라고 내? 이 새끼야. 니만 대학 나왔어? 나도 대학 나왔어 임마. 해병대. 참나 이게. 아니 왜 화를 내고 욕을 하세요? 정답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정답이 뭐예요? 1번 해병대?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맞추실 것 같으면 제가 문제를 내지도 않습니다. 자동차에다가 해병대 엔카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니라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정답은 4번 육군 방위 출신입니다. 그럼 해병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에다 해병대 엔카를 붙이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요? 사기죄, 명예훼손? 그런 거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해병대 출신도 현역 때는 마이갈이 많이 했잖아요. 휴가 나가면 죄다 뭐 특수수색대, 기습특공, 해병공수, 그리고 박쥐, 상어, 대검, 독수리, 해골, 이런 부착물들이 쭉 해가지고 어깨 위로 해가지고 등 뒤로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가지고 일단 이분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해병대 사연을 제보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해병대와 관련해서 저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과거 해병대 역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이라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기시죠? 이렇게 물었더니만 340, 304, 뭐 이러면서 대충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럼 60대 후반 늦게 입대하셨으면 연세가 70쯤 되셨을 그럴 뿐이죠. 그런데 이분이 77년 겨울쯤에 입대했을 경우 정확히 몇 기에 군번이 어느 정도 돼야 맞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분께서 해병대 족보를 팔고 다니는 어느 가짜 해병을 잡았구나. 그놈이 말하는 기수와 군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하고 술 마시다 말고 확인차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가짜 해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 해병. 기수를 그러니까 이제 얼버무린 거죠. 340 뭐 그럼 이제 군번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기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군번을 알아? 그럼 가짜 해병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바로 끊어버려야지 어째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으며 또 그분의 사연을 이렇게 정규 방송에서
정규 방송이라는 표현을 취소하겠습니다. 요즘 부부지가 KBS 공영방송.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하는 거냐 이러실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저라고 해도 그분을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분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55년생, 그럼 올해 만으로 68세, 지역은 충청도, 충청북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께서는 1977년 9월 고등학교 동창 2명과 같이 그 지역의 지방병무청에서 해병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모두 3명이 간 거죠. 그 3명 중에서 덩치나 인물, 자세, 체력, 주먹, 말빨, 정력, 정력은 말씀 안 하셨구나. 아무튼 모든 면에 있어서 이분이 1등, 즉 이분이 정품이라면 나머지 2명은 미달, 아니 등회품,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불합격, 나머지 둘은 합격. 따라서 합격한 2명은 그해, 그러니까 77년 11월에 해병대에 입대를 했고, 이분은 재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결국 해병대 입대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세월이 흘러서 그 동창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분들이, 근데 본인은 친구분들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 새끼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자신을 해병대 떨어진 놈, 이런 식으로 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뭔 소리야, 나도 해병대 나왔어. 이분 충청도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렇게 자신 역시나 해병대를 나왔다고 그 친구들에게 우겼다는 겁니다. 상대가 믿거나 말거나. 또 나중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자신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데, 기수나 군번 이런 걸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본인 자신이 아주 난처할 때가 많더라. 따라서 사회생활에 애로가 참으로 많다. 제발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런 내용이 통화 서두에서 있었던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진짜 해병대 출신이 이분한테 그럼 몇 기냐, 또 군번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을 때마다 지금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에 그걸 어떻게 기억해, 이렇게 둘러댄다고 하시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병대 출신 중에서 자기 기수를 모르는 분은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장 그 해병대 출신 형님이 너 가라 맞지?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병대 안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는 해병대 안 팔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이랬더니만 이분이 저한테 애걸복걸 하시는 거예요. 40년 이상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차에다 행카 붙이고 상륙 돌격형 머리 깎고 댕겼는데,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겨, 이제 물르지도 못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넌 피도 눈물도 없냐. 이 말은 제가 살을 붙인 겁니다. 그분은 피도 눈물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무튼 나는 해병이 맞는데 해병대가 나를 거부했을 뿐이다. 난 진짜로 해병대가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경상도 분이셨으면 내 인생 돌리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병대에 불합격할 때 지방병무청 모병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해병대는 유능한 대원 한 명을 잃었다.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병대가 돼야 했는데 아깝다. 그러면서 아주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을 왜 불합격시켰을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뭐 때문에 떨어지셨습니까? 여쭤봤더니만 팔뚝에 문신이 있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근데 특이한 건 그 문신이 해병대 앵카에다가 해골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충청도에서 당시에는 이 정도 해줘야 가오가 살았다고 하시네요. 또 글자도 몇 개 새겼는데 그 내용이 너와 나는 해병대,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또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 ROKMC, 뭐 착하게 살자, 이런 문구는 봤어도 너와 나는 해병대. 이건 분명히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문구 같습니다. 아주 독창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병관이 최종 심사에서 팔뚝에 있는 그 문신을 아주 자세히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 크기를 자루 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사이즈 이하면 통과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대 생활 20년 이상 했을 해병대 모병관 중사나 상사가 팔뚝에 해병대 앵카, 그리고 해골, 또 너와 나는 해병대라는 문신이 새겨진 22살 뼛속까지 해병대인 청년을 불합격시키면서 아주 아쉬워했다는 얘기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지금까지 차에다 해병대 앵카를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해병대에 들어가지 못한 거였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떨어진 이유가 문신, 정확히 말하면 해병대 문신. 그렇다면 젊은 청년이 자신의 팔뚝에 문신을 새긴 이유와 관련해서 해병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그 청년이 그렇게 하게끔 해병대도 비록 미필적 고의, 당시 젊은이들의 행동에 무언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겠냐. 정작 해병대 불합격 원인은 해병대다. 그럼 제가 해병대를 대표해서 뭐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아무튼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분을 도와드리기로 했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만 이분의 이어지는 말씀, 요청사항 첫 번째, 일단 내 기수를 만들어 달라. 둘째, 군번도 만들어 달라. 진짜. 셋째, 해병대 출신들과 얘기할 때 그들은 주로 무엇을 물어보며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넷째, 기타 내가 해병대 예비역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참고사항, 뭐 그런 걸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뢰인에게 제가 먼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일단 77년 9월에 지원해서 본인은 떨어졌지만 합격해서 해병대에 입대한 동창들이 입대한 시기가 77년 11월이라니까 그 343기보다 앞선 기수가 되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그 이후 기수가 좋겠다. 하지만 또 너무 늦으면 그 친구들, 이분 표현대로 하면 귀새끼들이 기아 빠졌느니 뭐니 떠들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입대한 걸로 하자. 이랬더니만 그분께서는 맞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340자 중후반 기수 중에 한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기수는 347기, 78년 1월에 입대하신 분입니다. 자초지종을 잘 설명드린 다음 이러면 347기는 전역한 지 40년이 넘어서 동기생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그 정도면 다른 동기들은 몰라도 나는 그분을 347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혹시나 누가 믿지 않고 딴지 걸면 내가 그 양반 347기 내 동기가 맞다. 훈련소 거기서 내 옆에서 생활했다. 이렇게까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란데 347기보다 좀 빠른 그 앞에 기수는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44기는 지원 기수가 아니라 징집 기수. 전부가 인천 지역 인원이 무려 600명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분이 인천에서 징집됐다.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347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347기가 인원이 뭐 200명 조금 넘기 때문에 주변에 347기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좋대요. 물론 그러면 이제 또 자기네 기수끼리 만나게 되면 얼굴을 기억할 가능성이 또 높죠.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347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해병대 병 347기의 사연, 이거는 오늘 방송의 주인공 그분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디 완벽하게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347기는 77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내가 그분처럼 지금 의뢰인의 말투 그대로 할 테니까 의뢰인께서도 저를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수는 말이야, 그날, 그러니까 77년 1월 5일날 입대를 했는데, 나는 경상도 뭐 진해라고 해서 따뜻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놈 거는 충청도 우리 산골보다도 더 춥더라니까. 아무튼 1월 5일 가입대에서 1월 8일 선서를 했는데, 가입대 기간에 나랑 같은 그 충청도, 그 새끼는 뭐 진천인가 어딘가 뭐 정확하지 않아. 그 자식이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놈도 충청도예요. 근데 걔 이제 7연대에서 근무했지 나중에. 근데 이 자식이 얼마나 꼴통인지, 그놈 모르면 347기가 아니요. 혹시나 주변에 347기 팔고 다니는 그런 놈이 있으면 이거 하나 딱 물어보면 알아. 그 자식이 가입대 기간에 교관이 집에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만 유일하게 손든 그 놈이라니까. 충북 진천. 나게 맞았지. 완전 니 주가리 씨빠빠. 아무튼 그때 때린 그 하사 박찬호 하사야. 겁나게 때리더라고. 그리고 집에 못 갔지 뭐. 보내주겠어 그게. 그리고 우리 기수에는 부산 애들 징집이 70명인가? 아무튼 징집 애들이 제법 있었지. 우리 전체가 204명이니까 204명. 그 중에서 부산 징집 70명. 이 새끼들 나이는 우리보다 한두 살 많은 놈들인데 이 새끼들이 기아 빠져가지고 뭐 자갈치 시장, 뭐 국제시장, 그렇다고 많이 먹었다 이거 뭐 그런 애들급은 아니고, 걔들이 들어오겠어? 그냥 뭐 똘마니 뭐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런 애들도 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너 지금 내 군번 묻는겨? 야 임마, 해병대가 지 할아버지 이름은 잊어버려도 그렇지 어떻게 지 군번을 잊어버리냐? 내가 이래봬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군번이 빠른 편이야 임마. 9417. 그냥 9417만 얘기하면 뽀록납니다. 해병대 군번은 4자리 숫자가 아니라 7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9417로 나간다 임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병대 군번에서 4자리 숫자로 끝나는 군번은 없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장교 군번도 5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417 다음에 숫자 3개는 알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9417 그 다음엔 반드시 6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9417 다음에 4나 5로 나가면 347기가 아니라 346기가 되는 거니까 바로 뽀록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상대가 나를 의심한다? 그러면 당시 훈련소 소대장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소대장이 누구였지? 기억이 없네. 2소대장 이상보? 맞아. 이상보 중사는 생각나는데 3소대장이 김영민 중사였나? 그리고 4소대장이 누구야? 지독한 사람 하나 있었는데 지무 중사였는데. 근데 난 훈련소 소대장들 아무튼 나 훈련소 생활 별로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 천자봉 올라갔다 온 거, 전반기 때 상남 갔다 온 거, 그리고 뭐 있어? 소대장 얘기 들어보니까 328기하고 329기가 상남 갔다 오다가 수백 명이 대판 싸웠다고 그러는 것 같아. 왜? 우리도 훈련소 육지였잖아. 그게 아마 이제 329기부터 그랬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328기까지는 훈련소 8주. 그럼 보름에 한 개 기수가 들어올 때니까 328기, 29기는 같은 날 수료한 거잖아. 그리고 실무를 같이 갔으니까 실무 동기지 뭐야. 그래서 그런가 상남 갔다 오다가 대판 붙었대 몇백 명이. 그럼 M1 들고 있는 328기하고 M16 들고 있던 329기가 싸웠다는 얘기잖아.
몰라. 난 329기부터 M16 썼다고 들은 것 같아. 아유, 난 뭐 지겨워서 훈련소 생활은 기억하기가 싫어. 이러면서 이제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실무 생활.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만약에 상대가 포항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면 나는 백령도에서 근무했다고 하시고, 상대가 백령도라고 하면 나는 김포에서 근무했다고 둘러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렸더니만 이분하고 전화 6통인가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왜 빨리 아주 내가 해병대라는 걸 이렇게 팔 수 있는 그 요약 정리한 내용을 보내주지 않냐고. 막 독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많은 통화 중에 어디에서 근무했냐, 이것과 관련한 요령,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렸더니만 이분은 이미 그 방법을 터득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근무했냐, 또 왜 실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게 맞냐 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이분은 난 자세가 좋고 인물이 좋아서 한남동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해군 2차장이지 그 공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 실무생활 잘 모르지. 나는 순검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그동안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생활과 관련해선 제가 더 이상 조언 드릴 내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분은 해병대 불합격 이후 젊은 시절 서울 한남동 공관촌 정문까지 가서 위병소를 지키던 해병대원들에게 나는 비록 해병대에 떨어졌지만 해병대가 너무 좋아서 여길 잠깐 들렀다, 그랬더니만 거의 진짜 해병으로 자신을 대우해 주더라. 그래서 그런가 그 이후로는 사령관 공관병 출신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누구를 명예해병으로 인정해 줄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면 명예해병, 그게 안 된다면 준명예해병,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명예해병이든 준명예해병이든 아니면 예비 명예해병이든 간에 이분은 진짜로 해병대 출신이라고 주장하실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든 말든 이분은 그렇게 가신다 이 얘기예요. 해병대 출신임을 주장하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분에 비해서는 솔직히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평생의 한을 풀어달라는 이분의 요청이, 이런 행동이 어쩌면 저는 진짜 해병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특급 비밀을 공개하면서까지 이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방송 서두에 제가 입고 있었던 해병대 빨간 잠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상징물들 아기자기한 거 제법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해병대 특급 비밀이 공개된 오늘부터 갑자기 병 347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3,000명 이상 늘어날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문제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부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세상에는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아주 흔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누군가는 자신이 해병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고 산다는 사실, 그간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게는 분명히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해병대 출신들의 의무다. 해병대 출신으로서 부디 남들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해병대 예비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신 분에 따라서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을 그런 주제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